그래서 궁격의 자리에서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견성은 견성을 여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더 헷갈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묘한 깨달음의 성품이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라면 세존께서는 어찌하여 비구들에게 언제나 말씀하시기를 견성은 4가지 연을 갖추었으니 이른바 빈 곳을 인연하고 밝음을 인연하고 마음을 인연하고 눈을 인연한다는 것이니라 라고 하시온지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불교에서 배울 때 불교는 어떤 종교라고 그랬죠? 불교의 가장 한마디로 불교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연기를 말하잖아요. 연기라 그러면 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부처님은 지금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자연이 아닌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아난도 헷갈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헷갈려요. 부르나 존자도 다 헷갈려가지고 이 10가지 다 말하고 나서도 나중에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 눈에는 다 보이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이제 또 사실은 항의 겸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또 앉아 하셔가지고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중생이 상속되고 세계가 상속되고 우리 업장에 어떻게 상속되는 거지 3가지 상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읽으면서 완전하게 이해가 안 간다. 그렇더라도 너무 실망하실 건 없습니다. 아난존자도 부르나 존자도 이걸 갖다가 부처님 그 좋은 시절에 태어났어도 한 말씀 해줄 때 이렇게 못 깨달으셔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나나 나는 세간의 인연상을 설했을 뿐. 인연상은 뭐예요? 돌아가는 변화하는 현상계잖아요. 그죠? 인연상이라는 거. 그것만 이야기했지 그거는 용이다 말이죠. 지금이 이제 쓰임새잖아요. 변해하는 거는. 체가 변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했을 뿐이지 가장 뛰어난 뜻인 제1위를 설한 것이 아니니라. 제1위라는 것은 우리 밑에 13번을 한번 봅시다. 능엄직해라고 손중하 거사님께서 이렇게 지은 책이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이 슬퍼하실 때 이제에 의거하신다. 세제에 의거함을 정서에 따른 설법이라 하고 제1위에 의거함을 지혜에 따른 설법이라고 한다. 그게 백화주에는 구경의 근본적 도리를 말한다. 제1위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가게는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왜 이게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깨달지 못했으니까 지금 공부하잖아요. 깨달으려고. 뭘? 본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이 이야기가 왔는데, 본각은 묘명, 뭐 성각, 명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 불각, 시각, 본각은 나중에 귀신론 공부하실 때 자세히 잘 나옵니다. 예, 이렇게 보죠. 우리는 불각의 경지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못 깨달아? 법성원륜 무이상을 못 깨달기, 알지 못하는 걸 불각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 삼라망상은 하나의 체라는 걸 갖다가 깨달지 못한 걸 불각이라고 합니다. 이걸 깨달으려고 그러면은 거의 십지보살에 올라가야 시각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시각의 단계가 되어야 지혜가 발동하는, 지혜가 발동하는 그것이 바로 시각이라고 합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뭘 본다? 본각을 본다는 거죠. 그걸 시각을 가지고 진리를 보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여지가 여여리가 하나가 되는 그것이 우리 궁극의 성불의 자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기 시각과 본각과 불각, 우리가 불각의 상태에서 지금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 능경에서 하시는, 가르치시는 내용이 내가 체화는 안 되더라도, 정득은 안 되더라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뒤에 수도분 하나, 정도분보다도 견도분이 제일 어려워요, 실제요. 예. 부처님이 가르침이 뭐라는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장을 녹여 나가면은 나중에 십지보살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지혜가 생겨가지고 체화가 되어가는 거. 예. 그래가지고 십지보살의 마지막이 법은지거든요. 법은지가 되어도 이게 완벽하게 업을 못 녹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그 등각에 가도 또 거기에 한계가 있고, 불각의, 그렇게 부처님의 묘각에 이르러야 여여지와 여여리가 완전하게 합일이 되는 자리, 그 자리가 법성원륜 무이상이라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세계 일하의 경지, 대동세계의 경지라는 걸 이제 계속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 자리가 제1이 이를 설한 것이 아니라 아나나 또 너게 묻겠느라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나는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를 보는 것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 답하기가 좀 고약스럽죠, 그죠? 예. 그런데 안한존자는 명쾌하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안한존자 참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자꾸 이제 막 질문을 던져야 제대로 탁마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햇빛과 달빛과 등불로 인하여 여러 가지 모양이 보이면 본다고 하고,
햇빛과 달빛과 등불이 없으면 볼 수 없다고 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나 만일 밝음이 없을 때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둠도 볼 수 없어야 하느니라. 우리 캄캄한 방에 들어가도 어둡다는 것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죠. 만일 분명 어둠을 본다면 이것은 단지 밝음이 없을 뿐이지 어째서 보는 것이 없다고 하겠느냐. 아나나 만일 어둠 속에 있을 때 밝음을 못 본다는 이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밝은 데 있으면서 어두운 모양을 볼 수 없는 것도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밝고 어두운 두 모양을 함께 다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하리라. 비록 밝음과 어두움이 서로 번갈아 바뀔지라도 너의 견성은 밝음과 어두움을 잠시도 떠난 적이 없느니라. 네. 그렇다면 분명히 알아야 하느니라. 밝음과 어둠을 둘 다 보는데 어째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아나나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밝음을 볼 때도 견성은 밝은 것이 아니요 어둠을 볼 때도 견성은 어두운 것이 아니며 빈 곳을 볼 때도 견성은 빈 곳이 아니요 막힘을 볼 때도 견성은 막힘이 아니니라. 이것이 네 가지 뜻이니라. 너는 또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묘각지가 견정을 볼 때 묘각지는 견정이 아니니라. 묘각지는 견정과 화합하지 않으며 견정은 묘각지를 볼 수도 없고 미칠 수도 없느니라. 견정이 묘각지에 미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견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견성을 하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예. 그래서 나중에 원문을 보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 어떻게 인연이니 자연이니 하합상이라고 하겠느냐. 너희들 성문들은 소견이 좁고 낮아 아는 것이 없어서 청정한 실상을 모르고 있느니라. 성문영각 보고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엄청 더 나무라시겠죠.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리니 곰곰이 잘 생각하여 묘한 깨달음의 길, 묘보리로를 걸어가며 지치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하여라. 이래놓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때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 원문을 한번 봐주세요. 위에 밑에서 그 한문 밑에서 넷째 줄에 끝에 여복응지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경견지시 요걸 갖다가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어요? 경견지시. 여기는 앞에 우리가 묘각지를 앞에 거는 말하면은 우리가 묘각명체를 가진 견을 말하고 두 번째 거는 견정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견분을 상대적인 견을 이야기한다.
우리의 묘각지가 견을 볼 때는 그 견은 견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견성의 미묘함,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불공 스님께서는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두 번째 그 견유이견이라고 그랬잖아요. 견성의 미묘한 성품은 이미 견정을 떠났다, 여의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견정은 불능급 어디에 다다를 수 없다. 묘각지에 다다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게 이 해설서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놨는데 여러분께서도 이 원문만 보면은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장입니다. 경견지시에 견비시견이며 견유이견이고 견불능급이라고 이렇게 이제 원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실제 손에 안 잡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제 이렇게 언어가 충분하지도 못한 사람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또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빨리 이해에 가깝지 못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이거 한 번, 두 번 봐갖고는 이게 쏙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특히 이제 저도 요즘은 능경거리 공부하겠다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자꾸 이제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 공부도 좀 되고 더 깊이 좀 이해가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에 이번에 그 충청북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금 도 차원에서 좀 말하자면 진흥을 시키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찾아온 걸 제가 공유를 했는데 그게 뭔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저기 비누하고 치약을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가져왔으니까 나중에 김선생님한테 하나씩 받아가시고 스님들은 저 비누로 가지고 민도하실 때 쓰면 참 좋습니다. 다른 것도 다 좋지만 또 치약이 치주염 있거나 이가 시리신 분들 이게 스케일이 자주 끼이고 그런 분들 써보시면 아십니다. 그걸 써보시고 저기 네이버 뭐 스마트 마케팅가 거기하고 쿠팡에 파는데 나중에 써보시고 더 쓰시려고 그러면 거기서 사지 마시고 거기서 사면 엄청 비쌉니다. 이 비누 한 알에 22,000원씩 하니까 너무 비싸니까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공장도 가격으로 제가 모실 테니까. 그래, 또 저 친구가 뭐 한다고 시장 바닥에 쫓아다니는데 뭐 하는가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그래 우리 직원들이 영동경찰서에 납품할 거 있다고 준비하길래 야 그거 몇 개 주라 그래갖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또 다음 주 1시간 더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1시간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14강도 내용을 좀 보니까
그걸 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좀 정리를 해가 한 건지 저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도 나가는 것도 좋은데 앞에 공부했던 걸 제대로 이해하면 뒤에는 따로 공부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은 자꾸 앞에 공부한 걸 또 하고 또 하면은 너무 또 지루하니까 새로운 걸로 더 나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약간 고민을 해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1시간 더 공부하시고 좀 쉬시다가 이제 또 보고 싶을 때 다시 서로 또 김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은 같이 또 만날 시간이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도 이래 달변도 아니고 그런데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